안녕하십니까. 오하입니다. 조하입니다. 제가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번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 이번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오래됐죠. 네, 이번이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스가 많을 나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삶에서 스트레스를 빼놓고 살아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오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한테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의미. 이게 시기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고통 그 자체. 있어서는 안 될 것. 내 인생에서 절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30년 가까이를 스트레스는 무조건 회피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이겨낸 본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도 하고 더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회피해 오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져요. 성장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린아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어느덧 문득 생각이 들게 됐죠.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기별로 봤을 때 어릴 적에는 이제 스트레스란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 것, 고통 그 자체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깨달아서 스트레스는 이제 겪었을 때 이것을 이겨내면은 성장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사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잘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막 가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뭐 입사 준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하고 뭐 면접 보러 가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받는 그 스트레스가 좀 세서 약간 예민해지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좀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다니는 이 회사 인턴 시기에 저희 회사는 특이한 게 2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로 경쟁. 그냥 우리 둘 중에 1명이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 옆에 있는 이 동료 또는 같이 뭔가 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를 이겨야 내가 된다. 얘는 집에 보내고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저랑 같은 팀에 계시던 모 부장님한테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얘가 못해야 내가 잘 되는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장님께서 저한테 되게 뼈와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하늘을 보면 저 나무도 자기가 더 햇빛을 많이 보려고 서로 경쟁하고 막 더 이렇게 이파리를 넓게 하려고 한다. 심지어 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가 더 맛있는 빵 뭐 더 많이 먹으려고 자기 몸무게 뭐 몇 배나 되는 그런 걸 들고 다니는데, 너가 그 정도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 되겠냐. 딱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건강하게 소화하면 되는 것이지 꼭 나쁜 게 아니다.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구나. 당장 이 모든 순간에 스트레스가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그런 하나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트레스 거의 안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왜 잘 안 받나를 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냥 아예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제가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뭔가 제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럴 때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어가지고 음, 대부분 회사에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서는 거의 안 받는데 의외네요. 보통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저 기준에 스스로 못 미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는 되게 좋은 자극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만약에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있으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각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번에는 하시 먼저. 저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거나 경쟁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은 아마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막 진짜 끝까지 치고받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좀 해이해지고 막판에 좀 긴장을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요새 너무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너는 뭐 마무리를 못한다. 너는 끝까지 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요새는 뭐 일례로 최근에 뭐 작년에 저희가 탁구 대회를 한번 했는데 막판에 제가 그냥 놔버렸어요. 왜냐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분이랑 그렇게 막 해서 저는 그분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도 엄청 진심이셨고 저도 진심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막 물론 저도 열심히 하긴 했고 뭐 진심 다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졌는데 그때 이제 모 과장님께서 병우가 너는 항상 그렇게 끝발이었다. 뭐 스트레스 받았죠 그때. 이거 스트레스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누군가와 이렇게 끝까지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요새는 그것 때문에 아예 제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경쟁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느껴지시는구나. 조씨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류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기준에 못 미칠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제 기준에서 못 미치는데, 그 못 미치는 거를 못 미친다고 말 못할 때. 회사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이건 아닌데, 근데 뭐 상급자가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죠, 뭐, 사실. 제가 뭐 말할 수 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종종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자기와의 약속을 어길 때, 그럴 때 좀 스트레스 받죠, 스스로한테. 오씨는 어떠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이제 변수가 생길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하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는 변수가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회사를 일찍 도착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딱 들었는데 1호선, 제가 1호선을 타거든요. 1호선은 항상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지하철이 연착이 된다든지 막 이러면서 10분 정도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데 갑자기 20분 그러면서 20분 지나더니 그때서야 이제 안내 방송을 시작하고 이때까지 말 없다가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때 가서 이제 뭐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하면 이미 늦었거든요. 사실 지하철이 더 빠르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변수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회사도 어떻게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흘러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상한 부분에서 태클이 들어온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지를 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고
이거는 잘라주세요. 이런 부분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못 자르죠. 네.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저는 이런 변수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임기응변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변수에 약간 중독자예요. 변수 중독자. 변수 성애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랑 반대네요. 제가 좀 변수에 던져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뭐 그래 좀 이렇게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하기보다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전 충분히 중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요? 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변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죠. 아, 굳이 의도를 포함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평탄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죠. 어떠세요? 조씨는 뭐 변수나 뭐 이런 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하철 얘기 들면은 제가 제 시간에 나오기만 했으면은 사실 뭐 연착이 되든 좀 늦어지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일찍 나왔고 평소처럼. 그럼 이제 그 뒤는 뭐 제 잘못이 아닌 거죠. 통제의 주체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여부가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본인이 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받고. 맞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J 비율이 되게 높으신 걸로 아는데 네. 만약에 그 연착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받더라고요. 그냥 망가지면은 그 뒤에 망가질 것도 그 제가 어쩔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가 되는 거죠.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이하다. 그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마인드가 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부러워요.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건강한 걸 수도 있죠. 그쵸. 전 그게 안 돼요. 노력해도 이게 사람은 기질이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 씨가 저희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전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 씨는 그러면은 약간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으세요? 해소법 정말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살면서 해소법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르고 살다가 그 한 책에서 봤는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미였어요. 취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취미를 뽑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취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는 원래 취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인생 대충 사는 편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취미를 찾아보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혼자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카페를 가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카페들을 가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좋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관망하는 느낌에서 그냥 저는 책을 보거든요. 그게 뭔가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외로움도 해소시켜줘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저한테 좋을 줄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좀 느꼈던 게 각자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것도 되게 다르고 그게 기질적인 성향도 있어서 자기가 기질이 어떠한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해소가 된다는 게 완전히 그 막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런다기보다는 망각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든 기억으로든 완전히 좀 해소시켜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네요. 약간 혼자서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책을 읽는다는 거는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행동을 하면서 맞아요. 그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생기지도 않고 나 혼자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외로움도 해소시켜줄 수 있고 굉장히 이점이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양계에서 공전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자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함께 어울리기도 하면서 혼자만의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죠. 앞으로 써먹으세요. 약간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런 카페 가려면은 주말이거나 뭐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극도로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을 혼자 이겨내려고 아주 갖은 발악을 하죠. 뭐 인내를 굉장히 발휘하기도 하고 정말 참기도 하고 뭐 방법을 다 쓰죠. 뭐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올라오면 그냥 잘해서 혼잣말로 그냥 욕하거든요.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막 이런 아우 존나 답답하네 뭐 이런. 그 저는 표현을 하면은 한두 끈도 없어요. 진짜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할 겁니다. 잘 참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거예요. 저는 이제 피곤하죠. 주변 사람들을 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저 혼자 감내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질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짜증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짜증나는 그쵸. 감정에 동조되거든요.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배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짜증 같은 거는 혼자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아주 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줄 씨는 뭐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지만 받으면은 또 좀 심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받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진짜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저한테 요구되는 기대치가 높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대치보다 저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진짜 잠도 안 오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그냥 몰입이 되니까 그렇게 엄청 고통받다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동생은 일본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안 갔을 때가지고 대학생 때니까. 혹시 그 가족의 동생도 포함이에요? 그쵸, 뭐 포함이죠. 네, 다 같이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경험 이후로 제 스트레스 해소가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때 뭔가 스트레스랑 분리돼서 그냥 잠깐 평화로운 걸 즐기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해소는 그냥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왜냐면 이게 힘을 쓰니까 여기 그냥 악을 쓰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진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쇠질로 마음을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대학교 때 스트레스 받은 거 왠지 여쭤봐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태권도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태권도 동아리에서 이제 제가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누구에게? 이제 같은 태권도 동아리 후배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때 제가 태권도 3단이긴 했지만 뭐 제가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가르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뭐 태권도를 잠깐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약 당장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남았거나 그런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뭔가 주변에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자기만의 사물이나 뭔가를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모네의 작품이라든지 맞아요. 아니 뭐 한강이라든지 뭐 그래서 다른 분들 책상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귀여운 것들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에 그런 거 준비해 놓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최근에 그걸 의식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건가요, 이거?
제 책상에 있는 그 팬들이 기사- 펜홀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맞아요. 음. 그건 아니고 저는 요즘 그 시계를 봐요. 왜냐면 이 시계가 뭐 저한테 의미 있는 거기도 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그냥 의식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기분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하나 만드시면 전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하씨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잘 못 참으면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함으로써 좀 풀고 아예 답답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푸는 편이고, 그게 아닐 때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성향이네요. 그렇죠. 뭐 같이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싹 내려가고.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또 제가 왜냐면 스트레스를 나 이날 받아야지 하고 그날 미리 막 약속 잡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때 막 찾다가 도저히 없으면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보통은 제가 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작년쯤부터 축구에 슬럼프가 한번 왔어요. 축구 하기만 하면 내가 너무 못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죠. 축구를 할 때 내가 왜 좋았을까? 나는 진짜 죽도록 뛰어다니고, 그래서 달리기 하면 기분 좋으니까 이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가끔 주말 같을 때 뭐 할 거 없어, 심심해,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도 없어 내 옆에 막 이러면서 그럼 그냥 헬스장 와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최근에 자주 그럴 때는 주말에 할 거 없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그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뭐 그때 표현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표현을 하면 또 장점이 있는 게, 일하다가 막 답답해서 하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눈치를 봐요. 왜 저래? 쟤 진짜 화났나 봐. 그러면서 건들질 않아요.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무슨 이거.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장인분들 뭐 그렇게 좀, 물론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생활 지혜처럼. 그럼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의도적인 행위라는 전략이었던 거네요. 전략 반, 진짜 반. 진심 반, 전략 반.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자기만의 해결 방법은 하나쯤 다 마련해 놓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해결 방법 있으시다면 다행이고, 없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